9월 둘째 주 방송입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매년 요맘때 또 문체부 미술주간 행사 열리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올해는 열리고 있는데요. 저도 한 2년 전에 이 미술주간 행사 참여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도 그 미술주간은 정말 꿀 프로그램이죠. 미술 여행. 전국의 이제 주요 도시나 지역들을 미술 테마로 돌아보는 이제 짧은 여행인데요. 이거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입장료만 내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성북동 요번에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미술 주간이 좀 특별한 것이 서울에 세계적인 아트 페어가 어, 홍콩 대신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프리즈 서울인데요. 원래 이제 홍콩이 아시아의 그 아트 허브 도시였는데 지금 그 홍콩의 입국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서울이 그 대체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프리즈 서울 때문에 전 세계 아트 관련된 관계자들이 이제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프리즈 서울을 취재하는 매일경제 문화부 기자가 자기 트위터에 이제 뭐라고 올렸냐면은 그 외신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특히 서울에서 겪는 네 가지 어려움을 올려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네 가지 어려움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완전한 구글맵. 이 구글맵 아시겠지만 이 구글맵이 지금 완벽하게 서비스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버 부재. 지금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그 우버가 그대로 지금 한국에 서비스가 되고 있지는 않죠. 우리는 지금 우티라고 해서 국내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 계산의 복잡함, 그리고 한국으로 배송할 때 영문 주소의 난해함. 이거 두 가지는 이제 미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대다수 네티즌 반응이 이제 너무 외국인 중심주의적인 시각이다. 이제 이런 반응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이 트위터가 지금 막 리트윗이 되고 있는데 뭐 전형적인 좀 영미권 관광객들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면 관광 선진국이 될 거냐라는 이런 그런 사고방식. 이게 20년 전엔 통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론도 있어요. 사실은 그, 실제로 외국인들이 좀 불편하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국인들은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점을 보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한국인들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익숙해져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버전으로 나와 있는 게 좀 부실하다는 겁니다. 한국 앱들은 대부분 전화번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전화번호 인증을 받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는요. 어떤 서울에 대한 어떤 특수함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동안에 홍콩이라는 국제 도시에 경험해 왔던 수준의 관광 인프라가 특히나 IT 관광 관련된 IT 인프라가 왜 서울에서는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가? 지금 구글맵 같은 거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분단 국가다 보니까 지금 구글 맵이 완벽하게 서비스되고 있지 않은 지점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요. 뭐 우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도 관광진흥 측면에서는 사실 좀 후자 의견에 저도 가깝습니다. 개인적인 제 의견은 이 외국인 아트페어 참가자들이 지금 비교를 하는 대상은 홍콩이냐 서울이냐 이거거든요. 홍콩이나 도쿄에서는 구글 지도와 우버가 원활하게 제공이 돼서 웬만한 여행 일정은 혼자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중국처럼 일일이 다 로컬 앱으로 바꿔 써야 되는 불편함을 지적을 한 거예요. 저도 상하이 여행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로컬 앱을 사용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프리즈 서울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 글로벌 플랫폼들에 대한 어떤 폐쇄적인 측면들이 조금 외국인 방문자들이 몰려옴으로 해서 갑자기 드러나게 된 측면들이 요번 이 프리즈 서울을 둘러싼 이 기자분의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 지금 구글맵과 우버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외신을 통해서 아트 관련된 신문들을 통해서 이제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관광 쪽에 계시는 분들은 요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구글 지도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를 찾았을 때 우리 서비스가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사실은 외국인들이 조금 이용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택시 잡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홍콩 대신에 지금 국제적인 아트페어를 유치하고 있는 서울이 외국인에게 지금 편리한지 불편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위성 인터넷이 2023년부터는 정말 본격화될 지점이고 여행 업계들이 속속 이 위성 인터넷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기내 와이파이 같은 게 정말 뭐 당연한 그런 서비스가 될 거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사실 이 소식을 4월 달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하와이안 항공이 스페이스X에 스타링크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뉴스에 밀려가지고 못 드렸는데 이번 주에 크루즈 업계에서 가장 큰 회사죠. 로열 캐리비안 그룹이 동일한 회사 이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소식과 함께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스페이스 X라는 이제 회사에서 이 스타링크를 제공을 한다는 건데 이 스페이스 X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스타링크를 소개를 드리면 이게 저궤도 위성군을 사용해서 데이터 전송 시간이나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 위성 기반 인터넷 서비스죠. 지난 그 전쟁 때, 러시아 전쟁 때 그 우크라이나에 일론 머스크가 이 스타링크를 제공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경우는 자기네 모든 그 계열사에 2023년 1분기까지 순차적으로 도입을 할 거라고 하고요. 지금도 시범 운영이 일부 지금 크루즈에서 되고 있는데 승선객이나 승무원들이 너무 좋아해서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입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크루즈 선상에서 원격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워케이션 수요를 붙잡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인데 워케이션 수요들이 크루즈 위에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마이스 국제회의도 이제 크루즈 여행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 수요를 잡기 위해서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워케이션 수요를 유치하려면은 인터넷이 필수잖아요. 빠른 인터넷이. 그래서 발빠르게 스타링크를 도입하는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의 움직임과 함께 어, 더 앞서서 그 보도 자료를 냈던 하와이안 항공도 CNN에서 보도가 됐는데 2023년에 또 똑같이 스타링크로 무료 기내 와이파이를 도입한다. 근데 사실 이제 하와이안 항공이 이런 거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항공사의 기내 와이파이가 지금까지는 사실 돈을 받는 서비스였잖아요. 근데 이 스타링크가 사실은 그 와이파이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기내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게 되면은 출장과 레저 고객 모두에게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항공 기내 와이파이 업계에 뭐 어떤 큰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죠. 크루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처럼 사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기내에서 인터넷이 안 된다는 게 사실 좀 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는데 이제 그 항공기마저도 일터가 되게 생겼네요. 네, 그쵸? 네, 그래서 2023년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위성 인터넷의 원년 시대가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 스타링크가 버전 2를 출시하면서 미국의 제일 큰 통신사죠. 티모바일과도 협업을 한다고 하고요. 애플도 이 위성 인터넷상 뛰어든다고 하니까 이제 본격화 되겠죠? 그래서 앞서서 여행업계에서 큰 회사죠.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그리고 하와이안 항공이 내년부터는 스타링크로 뭐 유무료 와이파이 도입해서 굉장히 쾌적하게 워케이션이나 이런 마이스 국제회의 출장 수요를 붙잡기 위해서 위성 인터넷 도입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세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혹시 그 문화재 야행이라는 그 우리 지자체 행사 들어보셨죠, 여러분? 문화재 야행이라는 게 전주로 시작해서 사실 지금 전국의 또 주요 관광도시에서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이 문화재 야행이라는 거. 밤에 이제 야간 관광의 일종이죠. 문화재들을 야간에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인데, 저는 서울에서도 문화재 야행이 열린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9월 16일부터 해서 한 25일까지인가요? 이 서대문구 일대에서 열리는
이 서대문구 문화재 야행 행사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서대문 문화재 야행 검색하시면 요 사이트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 저는 이 미션 투어가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나이트 미션 투어.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부랴부랴 신청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 좀 특이한 게 본 프로그램은 로스트 404 앱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미스터리 스토리를 풀어가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미션 코스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 윤동주 기념관을 방문했는데 뭐 이렇게 사건이 나서 이렇게 막 풀어가면서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그 배경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선물도 주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동주의 승차권. 이것도 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원래 그 리얼월드라는 잘 알려진 어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 그 로스트 404라는 요 새로운 또 어플이 있더라고요. 야외 방탈출 게임 어플이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플인가 봤더니 요 어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조금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뭐냐면 리얼월드는 플랫폼이잖아요. 여러 가지 게임들을 유통도 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자체들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좀 소외된 관광 지역들의 관광 지능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한 소도시 위주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이런 그 게임 개발사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요 그 로스트 404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지금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요 지역의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그걸로 게임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좀 소도시 관광 진흥을 위한 지역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더 맞춘 그런 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스트 404 앱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이 서대문구 이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 앱이 미션 투어를 맡았으니까 저도 지금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직접 해보게 되면 이 리뷰 영상도 한번 추후에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식은 이 신규 업체 그 비어드벤처라는 기업에서 개발한 이 로스트 404라는 어플이 있고 사회적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 소도시, 지역 원도심이나 문화자원을 활용한 이런 콘텐츠로 투어를 만드는 이런 미션 투어를 개발하는 앱들. 저는 이런 앱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점점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 도시명 추리 게임을 제공하는 개발하는 비어드벤처 그리고 로스트 404라는 어플 소개해드렸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체험을 해보고 직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 서울 이제 관광도시로서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에게 불편한 점들이 있다. 구글맵이나 우버 같은 세계적인 서비스들이 약간 지금 사용에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나중에 이제 좀 가이드북 같은 걸 좀 안내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측면도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그리고 하와이안 항공 앞다퉈서 지금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 이제 우주 산업입니다. 그래서 위성 인터넷 서비스 도입한다. 그리고 하와이안 항공은 스타링크로 무료 와이파이, 무료 기내 와이파이가 내년부터 도입된다는 소식이었고요. 마지막으로 9월 달에 9월 16일부터 지금 25일까지 서대문구 일대에서 문화재 야행이 열리는데 이번 야행에서 미션 투어를 담당하는 어플 로스트 404라는 어플, 도시명 추리게임 앱을 개발하는 어플이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소식도 말씀을 드렸습니다.